황석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은 법 질서를 위반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 상당히 인상적인 뉴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해도 별일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우리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시위 문화,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재작년 4월 빈센트 그레이 미국 워싱턴 DC 시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그레이 시장은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팔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몸수색도 당했습니다.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민법 시위에 동참했다가 집회 장소를 이탈한 민주당 하원 의원 8명도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위는 경찰의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막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폭동이나 범죄로 간주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경 진압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되 동시에 시위로 인해 피해받지 않을 자유 또한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에 미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예, 참 이 원인 우리 백남기 농민 사건을 보면은 이 원인과 또 결과가 다 짐작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과실이라고 본다, 또 고의라고 본다. 우리 강신명 증인, 예.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걸 과실이라고 봅니까? 고의라고 봅니까? 저는 사고라고 봅니다.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규명짓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인간적 사과는 여러 번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사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과를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과 저의 입장입니다. 반드시 예. 책임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또 어느 기관도 한 번도 위문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서는 아까 그 백남기 농민의 따님이 어떤 장관이 찾아와서 병실을 다녀갔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남기 농민 그 집회 사고 때 우리 전이경과 경찰의 부상자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13명입니다. 113명. 그분들은 다 이제 퇴원을 하고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까? 예, 뭐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 오면서 참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혹시 우리 강신명 증인 그 김인원 의경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야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그렇죠. 1996년도에 당시 20살 나이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 구중대에서 의경으로 복무를 하다가 조선대에서 개최된 북한 김영직 사범대와의 교류를 요구하는 폭력 시위가 개최되는 중에 시위대에게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해서 17년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사망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 17년 동안 누구 하나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사망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경찰청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물론 순직 처리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인으로 전의경 부모 모임의 강정숙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자, 이제 질문이 이제 서로 상반이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백남기 농민 때도 이런 시위가 있었고, 어떠세요? 이 전의경을 이제 부모로 둔 오죽하면은 또 이게 전의경 부모 모임이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심정입니까? 11월 14일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관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자식을 군복무로 보낸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오죽하면 나가서 시위 참관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회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회 신고를 하신 그대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불법 폭력 시위가 있기 때문에 물대포도 있고 차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쏠 적에는 반드시 경고방송을 3회 이상 합니다. 노약자나 아니면 사진기자들은 피해달라고. 그러한 방송이 있은 후에 물포를 갖다 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보다는 저는 방어를, 오히려 그 현장에 저희 수많은 아이들이 직접 차벽 위에서 떨어지고 농민들이 가져온 그 때 같은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모판처럼 생긴 것을 아이들 얼굴에 직접 던지니까 안경 쓴 아이들은 눈하고 코 사이가 다 찢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쩔뚝거리고 오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물티슈를 다 닦아줬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버스와 버스 사이에 찧어서 시위다가 미는 바람에 호흡곤란이 와서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가 주물르고 해서 119를 불러가지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잉 진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남대문 경찰서의 그 경백과장님께서 자진 해산 방송을 13번을 하셨습니다. 13번을 자진 해산 방송을 할 동안 수많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버스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자진 해산을 했죠. 과잉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력이 있기 때문에 차벽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어쩔 수 없이 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불법 시위가 없다면은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물대포도 없고 과격한 그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불법 시위가 없다면은 지금 경찰 인력이 시골에는 상당히 부족한 사태입니다. 경찰서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무인 파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느냐, 도심지의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진압을 위해서 전의경들이 또 일반 경찰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병력 부족 상태가 온다. 경찰 병력이 이렇게 투입되면 치안은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불법 시위가 건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는 대응 조치를 강력하게 또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장정숙 의원님. 네, 질의하기 전에 노현석 참고인 나와주셨나 좀 확인해 주시죠. 누구요? 노현석 엔지니어. 노현석 네. 참고인. 안 오셨습니까? 저 나오셨는가요? 나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공력 행사의 전제를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늘으로 봐도 의도적으로 머리 부위에 아주 강한 압력으로 직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단순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또 백남기 농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진들을 보시면 머리에 직사하거나 강한 압력으로 발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발사하고 있죠. 그다음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터키인데요. 경찰 살수차가 한 남성 얼굴을 향해서 고압으로 물을 발사합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에 물대포를 맞은 시민은 눈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진이 곧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2008년 촛불 시위 당시에도 얼굴에 물대포를 맞아서 반실명 상태의 부상을 입은 시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헌법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있던 엉성한 살수차 운영 규정조차 현장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수차 사용은 뇌진탕, 안구 손상, 근골격계 부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해외 사례를 보아도 인명 살상 무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이후 304일째 넘게 병상에서 지금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살수차를 이용해 시민에게 살수하는 행위는 국민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규신 선생님, 네, 그 자리에서 좀 마이크를 드시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앞서 보신 동영상과 같이 예. 물대포 사용이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친다고 보는데 의학적으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의학적으로 물대포 사용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고 네. 세계의사회에서 정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사회에서. 예. 네. 세계의사회 그 문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된다. 네. 부득이 경우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켜야 하고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볼 때 위해성이 굉장히 확실히 증명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세계의사회의 권고사항과 정확하게 위법합니다. 배치되는 네,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노현석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차 관련 정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전 유체역학 전문가고요. 네. 지금 요 살수차에 대해서 유체역학적으로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자격으로 검토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살수를 위해서 엔진을 2800 RPM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약 한 15바 정도의 압력으로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다가 수초간 직사했지 않습니까? 예. 네. 경찰은 그런데 계속해서 현장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당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경찰이 불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자리에 있진 않았고 네. 지금 언급하신 몇 가지 숫자에 대해서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숫자에 대해서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2800 RPM은 뭐 위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숫자는 엔진을 얼마나 돌렸느냐,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을 얼마나 돌렸느냐인데 네. 보통 상용 디젤 차 엔진 최고 RPM이 3000 RPM입니다. 네. 밟는다고 밟아봤자 3000이 안 나옵니다. 네. 2800은 밟을 만큼 밟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15바라는 숫자는 수직으로 물기둥을 쐈을 때 150m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수직으로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 53층 층고로 봤을 때 50층 건물에 네. 꼭대기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수치가 15바입니다. 네. 굉장하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네.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숫자들을 정확히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추정을 통해서 검토해본 바 백남기 농민의 그 두부에 가해진 수직
공격력이 약 241kg 포스 정도가 예측이 됐습니다. 네. 쿵후 하시는 분들, 유단자가 펀치를 날리면 220kg 포스 정도가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두부의 가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게중심이면 뒤로 밀리겠지만 두부의 가격이 되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부르는데 그때 걸린 토크는 360 정도가 예측이 됐습니다. 360 정도가 예측이 됐는데 363kg 포스 미터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제일 큰 상용차 엔진 12,000cc짜리 엔진이 돌릴 수 있는 토크가 265kg 포스 미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으로 네. 백남기 농민께서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판단한 것보다, 위에 네, 예, 생각한 크기입니다. 것보다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타격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분 드릴게요. 1분 벌써 마무리. 7분이 갔구나. 죄송합니다. 네. 시계를 못 봤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자꾸 나와서 똑같은 말을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백남기 농민 변세가 어떠십니까? 작용을 헤매고 계시죠? 네, 네.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으십니다.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한 생명을 위태롭게 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네.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에 가슴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몹시 화가 나고요. 그다음에 네. 경찰의 할 일은 치안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존재 이유를 네. 전혀 보여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추가 질문에 다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남기 농민 사건을 보면은 이 원인과 또 결과가 다 짐작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과실이라고 본다, 또 고의라고 본다. 우리 강신명 증인 예.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걸 과실이라고 봅니까? 고의라고 봅니까? 저는 사고라고 봅니다.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규명짓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인간적 사과는 여러 번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남기 농민 그 집회 사고 때 우리 전이경과 경찰의 부상자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13명입니다. 113명. 그분들은 다 이제 퇴원을 하고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까? 예, 뭐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 오면서 참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혹시 우리 강신명 증인 그 김인원 의경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그렇죠. 1996년도에 당시 20살 나이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 구중대에서 의경으로 복무를. 황석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은 법 질서를 위반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 상당히 인상적인 뉴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해도 별일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우리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시위 문화,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재작년 4월 빈센트 그레이 미국 워싱턴 DC 시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그레이 시장은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팔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몸수색도 당했습니다.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민법 시위에 동참했다가 집회 장소를 이탈한 민주당 하원 의원 8명도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위는 경찰의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막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폭동이나 범죄로 간주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경 진압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되 동시에 시위로 인해 피해받지 않을 자유 또한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에 미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예, 참 이 원인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사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과를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과 저의 입장입니다. 반드시 예. 책임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또 어느 기관도 한 번도 위문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서는 아까 그 백남기 농민의 따님이 어떤 장관이 찾아와서 병실을 다녀갔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